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세계 경제 3부,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가 사라진다. 연준은 언제 경제공황을 촉발해야 자신들에게 요리할지, 또 언제 경제위기를 끝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금융을 장악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찰스 린드버그 미 하원 의원. 요즘 전 세계적인 화두는 단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세계는 다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 이와 같은 경제위기는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가? 혹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느 조직에 의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작되어 발생하는가? 결국 이 세계 경제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지금 시대는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의 부채 버블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며 이것이 터질 때 그 결과는 정말 끔찍스러울 것이다. 미 오리건대 팀 듀이 교수, 현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브렌튼 우주 2 체제가 만들어낸 불균형이 체제 자체를 박살낼 시기가 마침내 다가왔다고 경고했다. 금과의 퇴화성을 포기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이 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세계의 소비시장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을 촉진하는 무역 불균형을 감수한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 결국 브렌튼 우주 붕괴의 패자는 신흥시장이 될 것이다. 애프터쇼크.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가 사라진다. 1분이라도 먼저 잊고 재앙에서 벗어나라. 이처럼 무시무시한 경고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애프터쇼크라는 책은 앞으로 머지않아 닥칠 피할 수 없는 지구적 경제 위기를 분석한 외연서다. 미국에서 시작된 4개의 버블, 부동산, 주식, 민간 부채, 재량 지출 버블은 2008년부터 이미 터졌고 머지않아 터질 2개 버블, 정부 부채, 달러 버블이 붕괴하는 날에 지구적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것이라고 예언한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과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단행함으로써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로 인한 달러 버블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터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1929년의 대공황 때처럼 손쓸 겨를도 없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같이 지구촌을 휩쓸 것이며 그 후폭풍이 앞으로 극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미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밟는 사이 채권은 폭락했으며 미국의 16위 은행인 SVB은행이 44시간 만에 파산을 발표했다. 미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인데 이번에는 예금자 보호를 무한대로 하겠다고 미 재무부가 신속하게 발표했다. 이 정책을 미 정부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다른 나라 국채도 아닌 미 국채에 투자했다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안전자산의 대표인 국채가 위험자산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미 국채가 무너지고 미 국채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는 고금리 긴축이 미국 경제에 낳은 파열음의 신호탄이며 그 영향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0년 2월 팬데믹 사태를 맞자 과감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시행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연준의 통화 발행량은 무려 10배가 넘는 9조 달러에 육박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최근 다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형성된다.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력한 기축통화이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목표는 5.25%대이다.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하면 세계의 각 나라에 직격탄이 날아오므로 모든 나라에서 미국 금리 인상은 최대의 관심사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기초 체력이 취약한 신흥국의 자산이 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이들 나라에서 폭락한 자산을 미국 월가 자본들은 헐값에 사들여 경기 회복기가 오면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양털깎기가 도래한다. 연준은 단기간에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미친 듯이 달러를 발행했으나 회생은커녕 국가 재정, 경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달러의 가치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 암 선고받은 암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계속 항생제만 투여하는 것과 같다.
부채 위기를 부채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연준, 유럽중앙은행,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략 86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부채로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나 부채와 허공에 세워진 세계의 경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굉음을 울리며 세계 최대 금융도시인 뉴욕을 강타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을 총체적인 파탄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사기성 레버리지 금융 시스템은 시기만 문제일 뿐 결국 무너져 내린다. 대개는 달러를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이 이런 위기를 겪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소련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믿지 않았으며 후쿠시마의 핵발전소가 영용될 것 또한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미 재무부와 연준, 투자은행들이 서로 짜고 미 국채를 사고 팔면서 국제 거품을 만들고 부채의 화폐화를 지금까지 숨겨왔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헤지펀드들은 공황 상태가 다가왔다고 감지하는 순간 미 국채를 짧은 시간에 투매하고 국제시장을 떠날 것이다. 투매가 발생하면 바로 그날 금, 은, 석유, 식량과 같은 원자재들이 50에서 100%까지 폭등할 것이며 일주일쯤 되면 150에서 250%까지 폭등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가 세계 투자자들에게 거부당한 그 재앙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발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벤 버냉키는 1999년 과거의 인플레이션 기간을 조사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화폐 공급 후 약 2년 후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준이 코로나 발생 후 달러를 발행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기축화폐로서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던 달러와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붕괴되고 전 세계의 모든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통합되는 경제 통합이 임박한 시대이다. 경제, 정치, 종교 통합과 세계의 대통령,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비전이 실현될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9절.